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X5 머신센터 MCT 캠 기계화음을 위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마스터캠 파일을 이미 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X5 버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 그 파일 가지고 좀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캠에서 가공 경로, 즉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고 가공 경로 확인하고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까지, 그리고 NC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정 편집 작업까지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여기 7가지 공정인데 표면 가공하고 센터 드릴, 탭 드릴, 윤곽, 포켓, 못따기 가공까지 7가지 가공할 거고요. 공구는 여기 6가지 쓸 겁니다. 1번부터 4번, 5번을 빼고 그 다음 6번, 7번 각각 팽앤드밀, 센터 드릴, 탭 드릴, 챔퍼밀, 페이스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여기서 사용할 예제가 컴퓨터 응용 가공산업기사의 모신센터 가공 접 공개도면 13번에 해당하는 요 도면이고요. 요 도면을 이미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요거 마스터캠으로 이제 캠 도면을 만들어 놨죠. 예, 그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캠에서 캠 작업하는 겁니다. 예, 캠 가공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요, 실제로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 수기 가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마스터캠을 이용해서 캠 프로그래밍 작업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약간 실무적으로. 이제 소재 크기는 70, 70에 29T로 하겠습니다. 실제 도면을 보면 28T인데요. 표면 가공 여유를 한 1T 정도로 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정은 컴퓨터 방식 쓰고, 센터 드릴은 G81, 드릴은 G83, 탭 드릴은 G83, 84 드릴링 고정 사이클을 사용하고요. 표면 윤곽 포켓 가공할 때는 가공 여유 없이 정치수 가공할 겁니다. 탭 드릴 가공할 때는 주축 회전수를 200 적용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200을 적용하게 되면 이송 속도는 250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계산 방법은 이송 속도 F 값은 주축의 전수 S 값에 피치 값을 곱하게 됩니다. 도면에 보시면 피치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M8이라고 되어 있고 피치는 1.2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송 속도라고 하는 탭들을 낼 때 250이라는 값은 여기 M8의 1.25 피치라고 하는 요 피치 값에다가 회전수, 우리가 이미 제가 200을 적용시키겠다 그랬죠. 요 200을 곱한, 즉 250의 이 데이터 값으로 이송 속도를 주셔야지 피치 1.25에 해당하는 피치가 나옵니다. 나사가 이 값이 틀려버리면 이 피치 1.25가 안 나오고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가 조립되는 이제 나사인지 어떤 나사인지는 물론 그냥 자기전 시험 기준에서 그냥 탭으로 뚫린 구멍이지만 볼트가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볼트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송 속도 값을 다르게 해버리면. 어쨌든 그 공식에 의해서 데이터 값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못따기는 C0. 그러니까 일반 못따기, 여기서 말하는 못따기는 일반 못따기입니다. 일반 못따기는 C0.2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되면 이제 NC 데이터를 가지고 MCT 장비 상황에 맞게끔 편집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도면 예제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했습니다. 준비되셨죠? 도면 이렇게 준비하고요.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 도면이고, 요걸 파일로 이미 만들어 놨어요. 마스터캠 파일로. 자, 요거 도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죠? 이렇게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용 공개 도면 13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소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캠 도면을 만들 때는 1번 부분을 다 적용시켜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유념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아까 일반 못따기는 C 0.2 주겠다는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탭 나사, 탭 구멍은 여기 관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C 0.25 못따기 줄 거고, 일반 못따기. 그 다음 탭 나사는 관통을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M8에 뭐 1.25 피치라고 하는 요 내용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도면 오셔서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 해독 좀 먼저 하자면, 여기 평면도상에 있는 2D 형상의 가공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윤곽 쪽의 깊이는 얼마입니까? 8로 보셔야 됩니다. 윤곽 어딘지 기억나세요? 이 바깥쪽 테두리를 저는 윤곽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윤곽이고, 포켓은 어디입니까? 여기 안쪽이죠. 이렇게 안쪽. 여기 안쪽에 포켓의 깊이는 6mm고요. 소재 두께는 70에, 여기 70이고요. 여기 두께는 28T입니다. 그리고 6.8파이짜리 여기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6.8파이짜리가 깊이가 10mm만큼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작은 구멍이 있는 게, 그죠? 관통된 구멍이 아니라 10mm만 들어가 있는 구멍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탭 구멍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 도면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10mm는 여기 공구 요 끝이 10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드릴 날각이라고 하는 118도 혹은 110도 내려간 요 지점까지가 10mm라는 소리예요. 캠을 짜게 되면 링크 파라미터는 항상 이 마지막까지 어떤 치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10 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10보다 좀 더 길다는 소리예요. 요만큼이 더 늘어나 있어요.
이 부분은 공구 보정이라고 하는 어떤 보정을 좀 체크를 켜주고 그 데이터를 바꿔주면 추가적으로 공구를 조금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Z 방향으로. 오늘 이따가 작업할 때 한번 설명 더 드리도록 하죠. 됐죠? 자,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여기 윤곽은 깊이가 8이고 포켓은 깊이가 6이라는 거. 그 다음에 6.88짜리 드릴 요거는 10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관통되는 그죠? 여기 탭 구멍이 있다는 거. 그 정도는 기억 머릿속에 넣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이렇게 한번 놓고 보죠. 공정을 여기 보면서 할 거니까. 자, 마스터캠 오셔서 마스터캠 밀링 X5 버전이고요. 됐죠?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죠. 상단에 열기 누르셔서 여기 X5 버전 요거 만들어 놓은 요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요거 쓰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는 원본 제공할 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미 만들어 놓은 요거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요거 마스터캠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만들었었다. 그죠? 자,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모의 가공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의 가공 하려면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잠깐요.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공작물 크기를 좀 설정해 주셔야지 모의 가공이 돼요. 경로를 확인할 때는 요것만 경로 확인하면 되는데 오른쪽 보면 여기 이제 모의 가공이 할 수 있는 거 얘는 이 재료 설정을 안 해주시면 모의 가공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안 나와요. 모의 가공 하려면 재료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이제 최초에 하는 작업은 재료 설정부터 먼저 들어갈 겁니다. 자, 사각형 형태의 형태고요. X, 즉 가로는 아까 70이었고 세로 Y도 70이었고 두께는 28T가 맞는데 제가 이제 1T 정도는 표면 가공하겠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29T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은 여기 모서리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Z에 여기다가 1이라고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래야지 1mm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Z가 0이면 1mm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나머지 28T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Z1을 주시면 여기 1을 주시면 1mm 이렇게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Z0점에서 1mm 정도 소재 상단을 조금 높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자,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요거 정면 보시면 이제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요게 1mm고요. 요 밑에 부분은 28T예요. 그래서 토탈은 29가 된 겁니다. 요 숫자의 의미 이해되셨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표면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정 따라가죠. 표면 가공부터 할 거고요. 표면은 페이스밀 7번 공구 쓸 거고 60파이에 6날짜리 F80, S800 쓰겠습니다. 요 데이터. 네.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표면 가공이라고 바로 있어요. 표면 가공 클릭하시고 표면 가공할 요 테두리 요 부분이죠. 바깥쪽이니까 왼쪽 마우스 하나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하나 선택이 되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공구 들어가셔서 당연히 공구 없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해 여기 페이스 밀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스 밀 클릭해 주시고 공구 번호 아까 7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구 번호 7번 주고 지름은 아까 얼마라고요? 60이라고 줬습니다. 60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경사각도가 있는데 이거 경사각도는 90이라고 주면 이렇게 이거 제로라고 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잠깐만요. 공구가 조금 이상하네요. 테이프 잘못 들어왔네요. 예, 지금 페이스 플레인 컷 되고 들어오셔야 되죠. 요거 제가 페이퍼 밀미님 이게 선택한 바람 좀 이상해졌는데요. 플레인 컷도 요거 들어오십시오. 이게 페이스 컷 혹은 페이스 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구 번호 7번이고 지름은 얼마? 60파입니다. 됐죠? 경사각도 이거 제로 주시면 이렇게 90도 주시면 외측 지름 이것도 60 주시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측 지름, 내측 지름, 요 지름 각각 60 주시고 생크는 아마 60 따라올 거고 그다음 각도를 90이나 0도 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된 공구 만들 수 있고 자, 조건 들어가셔서 공구 번호 7번 맞고 자, 이송 속도는 아까 80이라고 했습니다. 80, Z축도 80, 주축 해주는 수는 800이에요. 날수는 6날이라고 얘기했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 하나 만들어졌고 얘는 처음에 이제 공구 만들 때 폰트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창이 열리는 것 같은데 개의치 마시고 주의 메시지 끄시고 체크 켜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 하나 만들었고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우리는 방법 중에 한쪽 방향으로만 가공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스텝은 이건 100%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로는 뭐 역방향 전환인데 굳이 이렇게 역방향 전환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빼주십시오. 그 다음에 깊이 가공 필요 없고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다 절대값으로 바꿀게요. 예, 그러니까 2차원 가공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혹은 뭐 현장에서는 2D 가공이라고 부를 텐데 2D 가공할 때는 대체로 소재 상단이 그냥 절대 좌표로 그냥 잡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팅을 위쪽 방향에서 잡기 때문에 이게 위쪽 밑에 기준으로 공구 내려가는 쪽을 다 마이너스로 잡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엔 다 절대값 위주로 잡아주시면 돼요. 특이사항 아니고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2D 가공은 저렇게 해주면 되고 가공 깊이도 제로 만드십시오. 요거 숫자 줄 필요 없습니다.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우도 온 해주시면 M08이 뜨게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가공 경로도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우리 지금 평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플레이가 이렇게 되는 게 보여요. 이렇게 지나가죠. 자, 이걸 다시 백으로 시켜서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입체를 보게 되시면 조금 더 리얼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60파이짜리 6나리 공구가. 자, 됐죠? 그럼 1T를 가공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다시 정면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정면을 그냥 보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평면 봤다가 입체 봤다가 정면 보는 거니까요. 그냥 정면 바로 보시고 이게 1T를 가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죠. 1T 가공하면 나머지가 28T가 남는 거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지나간다 그죠? 1T를 다 가공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 누르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1번 첫 번째 공정인 표면 가공이 끝났고 센터 드릴은 구멍이 1개, 2개입니다. 여기는 탭 구멍 관통이고요. 여기는 10mm 들어간 6.8파이짜리 구멍이에요. 관통된 구멍 아닙니다. 여기는 어쨌든 센터 드릴은 펀칭 두 군데 내야 되니까 두 군데 잡아야 돼요.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드릴 가공 들어가고요. 되셨죠? 자, 여기 도형 요소로 클릭해 주시고 여기 소재 원 테두리 클릭 하나 더 주죠. 두 군데를 선택하셨고요. 확인 눌러주고 공구를 또 만들어야겠죠? 공구는 여기 센터 드릴 공구는 3번 공구고 이동 속도 F100 추측 변수 1000으로 할 겁니다. 공구 번호 2번입니다. 자, 공구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고요. 센터 드릴은 여기 있죠? 센터 드릴 클릭해주고 자, 공구 번호 제가 3번이라고 그랬어요. 3번이라고 미안합니다. 이거 2번입니다. 센터 드릴 2번이라고 주고 지름은 그냥 그대로 주십시오. 조건 들어가셔서 이동 속도 100 추측 변수 1000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고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드릴 카운트 그냥 이거 쓰시면 G81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정지 시간을 주시면 G82로 뜨게 됩니다. 이게 제로 해줘야지 G81이 떠요.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다 안전 높이로 우리 바꾼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한 3mm 정도만 내리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꼭 붙이셔야 됩니다. 자, 절삭률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정면 보시면 공구가 요만큼 내려갔다는 게 볼 수 있고 가공 경로 왼쪽에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내려가는 모습을 각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옵니다. 자, 이제 드릴을 두 군데 내야 되는데 여기는 관통 드릴이고 여기는 10mm 들어간 드릴이에요. 관통부터 먼저 내죠. 가공 경로 똑같은 드릴 가공 들어오시고 자, 도형 요소 클릭하시고 원호의 가장자리 하나 클릭해 주십시오. 확인 누르고 자, 드릴은 3번 공구고 6.8파이짜리고 이송속도 F90, 주축회전선은 FS900을 쓸 거예요. 공구 들어가서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요거는 드릴 왼쪽 마우스 클릭 공구 번호 몇 번? 3번 줄 거고요. 그 다음에 6.88 요거 주겠습니다. 하나 주고 조건 들어가셔서 그대로 쓰고 F90 요거는 S900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자, 채싹 파라미터 들어가서 관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팩드릴 쓰셔야겠죠. 요 팩드릴이 G83이고요. 10브레이크가 G73이에요. 팩드릴 방식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값이라고 해서 1회당 저리 깊이 값은 그냥 3이라고 줄게요. 요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가끔씩 주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려간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준 거는 같는데 그냥 얘는 들어가는 진입 양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음수 양수 따지지 말고 그냥 3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Z방향 쪽으로 한 번씩 내려갈 때 누적적인 깊이를 의미하죠. 이 값이 우리는 Q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값이 그러니까 3mm씩 누적적으로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깊이 값이. 그러니까 최초의 3, Z방향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얼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8이나 내가 지정한 어떤 링크 값까지 공구는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건 내려가는 깊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은 없는 거예요.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너비 다 켜졌고 공구 가공 깊이는 소재 두께가 28T였으니까 마이너스 28까지 공구 내려가는데 자, 문제는 요게 28T란 말이에요. 소재 두께. 근데 공구가 28로 가게 되면 공구가 여기까지 와요. 공구 끝이.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관통이 되려면 이만큼의 가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mm를 더 내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라고 주시면 이게 연산이 돼서 마이너스 33으로 됩니다. 연산시키면 됩니다. 절삭률은 온돼 있습니다. 플러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정면 보시면 공구가 요 바깥으로 내려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깊이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시 평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88이었고 아까 10mm인데 근데 드릴 날각 118도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10mm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드릴 가공 도형 요소로 눌러주고 원의 가장자리 클릭해주고 확인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됐죠? 여기가 10mm가 여기까지예요. 요거 토면 잘 보이십니까?
요 끝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드릴 날과 끝부분까지가 10mm라는 소리죠. 공구 들어가서 3번 공구 그대로 쓰고 절삭 파라메타 팩 드릴 Q 3점 됐고 링크 파라메타 다 됐는데 여기를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공구가 어디까지 온다고요? 공구가 여기까지만 와요. 공구가 여기까지만 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8도에 지금 요 꺾여있는 요것까지 공구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계산하기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눈대중으로 뭐 마이너스 0, 2.5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요거까지 그냥 마이너스 10 주고요. 날끝 보정 요거를 좀 살려주시면 돼요. 켜주면 켜지고 관통을 시킬 필요 없이 이걸 제로 시켜주면 자동으로 얘가 몇 미리 더 내려오냐면 이제 관통 길이는 제로입니다. 요만큼만 더 내려오면 되죠. 요 값이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2.042926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만큼만 더 내려봐요. 토탈 그럼 얼마 내려온다는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42996 뭐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약 한 마이너스 12.04mm, 12.05mm 정도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키셔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대신 요거는 제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네, 됐고요. 자, 절삭력 플로드 온되어 있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정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여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이거 구독자 요청 강의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요거에 관한 도면에 관한 뭐 도면 작업하고 캠 작업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구독자 요청 강의이기도 해요. 이해되셨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여기로 넘어오고, 자, 그 다음 공정은 지금까지 했는 게 드릴이니까 이제 탭 드릴로 해서 나사를 여기 낼 겁니다. 여기 나사 낼 때는 S200이고 F250이죠. 이건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다시 와서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드릴 가공에 다 도용 요소로 클릭해주고 원의 가장자리 하나 클릭해주시면 잡혔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공구는 4번 공구고 탭 드릴 M8짜리 쓰겠습니다. 공구 들어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 요게 우회전 탭, 요게 좌회전 탭, 우린 다 우회전 탭이죠 거의. 그러니까 RH라고 하는 거 클릭해주고 공구 번호 몇 번입니까? 4번이고 그 다음에 지름은 8파이죠. 그 다음에 조건 들어가셔서 요거 그대로 쓰고 추측 회전수부터 먼저 주세요. 200 주고 그 다음에 이송 속도 여기는 200 곱하기 1.25 혹은 그냥 암산으로 250 넣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연산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절삭 파라메타는 팩드릴 아니죠. 얘는 이제 탭으로 주셔야지 G84로 뜨게 돼요. 자, 링크 파라메타 들어가서 안전 높이 그대로고 아까 이거 얼마 줬습니까? 이렇게 하지 관통되지만 5mm 더 내리자 그랬죠. 마이너스 33만큼 내리는 거예요. 날끝 보정이 아마 켜져 있을 거예요. 이미 앞서서 작업해서 이게 백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체크를 빼주시면 됩니다. 절삭료는 온돼 있을 거고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도 관통됐고요. 요거 좀 클릭을 해서 요거 조금 줄여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윤곽 가공하겠습니다. 윤곽 그냥 정치수로 가공한다 그랬어요. 윤곽 가공 클릭하고 자, 여기 하나의 왼쪽에 마디 중심 밑에 부분 클릭하셔서 좌보정 하향 절삭되게끔 해주고, 근데 한 가지 볼게 여기 가공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도 조금 가공이 애매할 것 같고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우리 지금 10파이짜리 공구를 쓰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파이에 해당하는 10보다는 좀 작아야지 한 번에 지나가는데 얘가 10보다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커 보여요. 그죠? 공구가 그냥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공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면 돼요. 근데 물론 그것도 어떻게 수정할 수는 있으니까 확인 눌러주고 일단은 자, 그러면 다시 공구로 들어오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에 공구 번호 1번이니까 평행되면 왼쪽 마우스 클릭, 공구 번호 1번 지름 10 조건에 들어오셔서 여기 이송 속도 F120, 여기 Z축도 F120, 주축 회전수는 S1200, 날수는 2날 확인 눌러주고, 자, 절삭 파라메타 보정은 컴퓨터 방식 쓴다 그랬고 여유 주면 안 되고요, 제로. 자, 키피 가공은 이게 아까 지금 키피가 윤곽이 8이었고 포켓이 6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이건 기억하자 그랬죠. 자, 우리가 10파이에 2날짜리 공구를 쓰고 있죠. 그럼 얘 공구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론치는 10파이라고 하는 파에다가 날수를 나누면 5가 나오죠. 요 5mm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최대 공구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깊이인데 지금 윤곽의 깊이는 8이죠. 포켓도 6이고. 그러니까 얘는 한 방에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8을 4로 나누면 8을 2로 나누면 4mm씩 4mm씩 얘는 3mm씩 3mm씩 가공하면 되는 거죠. 예, 그 기능이 이제 깊이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깊이 가공 클릭하고, 그러니까 즉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저리 깊이 값 얼마? 우리 계산의 식에 의하면 8에, 그러니까 이 공구가 가지고 있는 10에 얼마입니까? 2날이니까 이걸 5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죠. 아니면 10 나누기 2라고 해서 이론치 값을 여기 넣어 주시면 5mm가 자동 나오고, 공구는 5mm를 초과하는 깊이에 대해서는 5로 가공 안 하고, 그러니까 5로 가공 안 하고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5mm, 1mm 강화한다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지금 윤곽 깊이가 8이니까 5mm 가공하고 3mm 가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맞죠? 근데 이렇게 가공 안 하고 딱 균등 분할해가지고 4mm, 3mm씩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4mm가 5mm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최대 절 황사 깊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공구에 나이수로 나눈 값을 여기다 넣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구 유지를 켜주셔야지 공구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안전높이 Z50이라는 부분까지 괜히 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MCT 장비에서 가공해 볼 땐 이거 있을 때 없을 때 한번 꼭 비교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켜주면 안전높이 드는 걸 막아주고요. 여기를 풀어버리면 안전높이로 다시 들었다가 내려가요. 그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공구 유지를 시켜주셔야지 공구가 위로 드는 현상을 빼줍니다. 예,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따 측면 가공을 좀 만져야 되는데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자, 안전높이 다 켜도록 했고, 자, 깊이 가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었어요.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돼요. 자, 안쪽에 들어있는 왼쪽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죠. 공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공구가 다 좋은데 지금 여기가 가공이 됐다 안 됐다? 여기도 가공이 안 됐죠. 여기도 조금 찝찝하고요. 그러니까 총 한 3, 4군데 정도가 가공이 안 된 건 확실해요. 색깔이 회색 부분이 공구가 지나간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얗잖아요. 여기도 하얗잖아요. 공구가 안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측면의 가공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측면 가공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좀 겉을 이렇게 한번 지나간 다음에 두 번째 붙여서 가공하는 방식이 측면 가공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구를 측면으로 2번 돌리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자, 요거 편집 즉 조건에 들어가셔서요. 측면 가공을 좀 추가하도록 하죠. 깊이 가공 아까 추가했었지만 측면은 우리가 이제 보고 안 봤었죠. 여기를 켜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켜놓고만 한다고 해서 2번 도는 게 아니라 여기 번호라고는 횟수를 2로 바꿔주셔야지 2바퀴 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얘도 공구 유지시켜 주셔야지 안전높이로 드는 형상을 막아줍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수정했기 때문에 빨간색 꽃표가 뜨죠. 상단에 네 번째 거 재생성 눌러주시면 이게 사라집니다. 자,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빠져요.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공구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크게 한번 돌고 두 번째 돌 때 붙여서 돌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아까 흰색 부분, 가공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처음에 가공하고 붙여서 가공하면 된다는 거.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정면 보시면 깊이를 4mm씩 됐나요? 요걸 다 요만큼 3mm씩 가공을 했다는 소리예요. 토탈은 마이너스 얼마? 8mm인 거예요. 여기까지.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평면 오겠습니다. 이제 포켓 가공 가겠습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포켓 가공 들어오시고요. 포켓은 요 마디 밑에 부분 클릭하셔야지 좌보정 하향 절삭이죠. 근데 사실 포켓 가공은 좌보정 하향 절삭 신경 안 써도 기본값이 하향으로 돼 있어요. 공구가 여기를 클릭하든 여기를 클릭하든 하향으로 다 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일부러 있던 기준을 좀 잡으라고 하향을 여기 클릭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따가 마지막에 할 못다기 가공에서는 여기 클릭하냐 여기 클릭하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하향이 되고 어떤 거는 상향으로 못다기 가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클릭하는 순서도 저처럼 지금 하향으로 일단 되게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공구는 1번 공구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공구 들어가서 1번 공구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하향 자동 돼 있고 제로고, 황삭으로 들어가서 우리 두 번째 방식 가공으로 가겠습니다. 진동작 그대로 자동으로 써놓고 정상은 따로 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를 빼버리십시오. 자, 깊이 가공 얘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6mm 들어가는 거니까 한 방에 다 못 들어가니까요. 10 나누기 2. 그러니까 3mm, 3mm씩 가공하게끔 공구 유지시켜 주시고, 링크 파라미터 다 안전높이 절대값으로 다 바꿔주시고, 가공 깊이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절상으로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지금 여기는 가공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죠. 여기만 지금 구멍이 살짝 뚫린 부분이죠, 10mm. 공구가 여기 들어간 진입하는 것보다, 자, 무슨 말이냐, Alt키 누르고 휠 꾹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요. 공구가 여기로 내려간대요, 맨 땅에. 얘 엔드밀은 바닥 공구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공부하는 공구니까, 가공하는 공구니까 얘가 되도록이면 뚫린 구멍으로 내려가는 게 맞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위치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형 1체인이라고 있는데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빈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체인을 추가하는 거예요. 점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점 하나 콩 찍어주시고,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두 개가 생기는데 얘부터 먼저 내려가고 한 바퀴 돌면 되죠. 그래서 얘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드래그 N 여기서 드롭 시키시면 순서가 바뀌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거 재생성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다시 가공 경로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제 이렇게 내려간다고 표시가 떠요. 그리고 플레이 해주시면 이렇게 내려가서 공구가
좌보정으로 가공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확인 눌러주고 자 끝으로 이건 이제 못따기 할 거고요. 챔퍼밀 6파이고 45도의 두날이고 F180, S1800이 요 값 쓰겠습니다. 이상 없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못따기 가공이라고 없죠. 못따기란 말 나옵니까? 못따기는 윤곽 가공에 들어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자 점 센터에 찍어주고 센터 점 하나 센터 점 하나 콩 찍어주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못따기죠. 이 못따기인데 센터를 찍어버렸네. 못따기는 이 테두리 못따기 하는 겁니다. 바깥쪽 테두리. 원 아닙니다. 네, 다시 할게요.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에 자, 점 바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왼쪽에 아까 우리 윤곽 잡을 때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고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얘도 요 밑에 잡아주셔야지 다 좌보정 하향제싹이죠. 두 군데 클릭한 거예요. 확인 눌러줄게요. 자, 공구 들어가서 공구는 6번 공구 쓸 거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에 들어오셔서 여기 챔퍼밀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보입니까? 챔퍼밀. 왼쪽 마우스 클릭. 공구 번호는 6번. 지름 바닥 쪽은 0 할 거고 쉔크 지름은 6. 여기 외측 지름도 6으로 가겠습니다. 6, 요거 6. 됐죠? 됐고 조건 들어가셔서 자, F180, 그 다음에 S1800 날수는 2개 확인 눌러주고 6번 공구예요.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여기 보면 2D 안에 보면 못따기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C 0.2 주자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일반 못따기. 그래서 0.2는 여기다가 주고요. 날것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2배로 주시면 돼요. 0.2 여기가 C 값이고 이건 2배 값 넣는다라고 이해하시고 C 못따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깊이 가공 줄 필요 없습니다. 진입 복귀 됐고 측면 가공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바퀴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여기도 데이터 값을 마이너스 얼마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절삭력 들어가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조금 이상하죠? 이거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가공 경로 들어가서 보면 C 따위 공고 이렇게 들어간대요. 조금 천천히 보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J자로 들어갈 거예요. 굳이. 근데 지금 이미 이 부분은 다 윤곽 가공을 해버린 상태고 이 부분만 따는 거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J자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공구 내려와서 바로 그냥 붙여서 그냥 쭉 가고 포켓도 마찬가지 여기 공구 내려와서 바로 붙여서 가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J자로 돌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속도 조금 빠르게. 포켓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포켓도 이제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럴 필요가 J자로 들어갈 필요 없이 공구가 여기 언저리로 바로 내려와서 바로 붙여가지고 가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건 들어가셔서 자, 진입 동작이라고 진입 복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진입 복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자, 이제 아까 원으로 들어갔던 반경은 없애는 거예요. 진입할 때 없애고 그다음에 아까 그 원이 그 공구가 그러니까 법선으로 법선이라고 하는 건 수평 기준에 이렇게 내려가는 요게 법선이죠. 그러니까 공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법선으로 붙여서 가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얘는 법선으로 가고 공구도 10 그러니까 100 공구 지름의 100% 쓰겠다. 그러니까 그 표면하고 떨어진 값이 100으로 줄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 50%로만 주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있는 진입하고 복귀가 똑같이 할 거니까 이거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복귀도 똑같아집니다. 데이터가.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한번 치시면 되고요. 자, 그래놓고 여기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공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바짝 붙여가지고 공구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짝 붙여서 공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 공정이 끝났네요. 모델까지 끝났네요. 예, 그러면 전체 이거 체크를 켜서 전체 체크를 켜주고 상단에 있는 이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해 보시면 전 공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표면 가공 때문에 깊이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아쉽게도 일단 확인으로 빠져나오고 상단에 모의 가공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입체로 놓고 속도는 조금 줄이고 플레이해 보시면 공구가 표면 가공 이렇게 들어가고 센터 드릴 한 방, 두 방, 그 다음에 관통, 이거는 10mm, 그 다음에 탭 들어갔다가 윤곽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윤곽을 이렇게 돌리고 포켓도 두 바퀴 돌겠죠? 그 다음에 C5 따위까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꾹 눌러보면 여기 3D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면 잠깐 이렇게 열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윤곽 깊이가 아까 8mm라 그랬고 포켓은요 6mm라 그랬고 여기는 관통된 구멍 있고 관통되지 않은 구멍. C5 따위 이렇게 얼핏 보입니까? 맞죠? C5 따위가 얼핏 보이시죠?
C 못따기가 그럼 C0.2가 적용된 거고, 자, 관통된 거 확인하려면 뒤집으면 되죠. Alt키 누르고 휠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관통이 됐네요. 여기 탭 구멍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이상이 여기까지 하면 이상이 일단은 없죠. 자, 그러면 이거 일단 확인으로 빠져나오고, 자, G코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앞에 체크가 다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G1 눌러서, 자, 여기 mppn이라고 하는 마스터캠의 기본 그 퍼스트 파일 쓸 거고 NC 데이터로 저장할 겁니다. 확인 눌러주고, NC 파일 이름은 0541이라고 있습니다. 자, 데스크탑에다가 NC 파일 저장하겠다라고 하고, 대문자 5에 0514.nc라고 해서 저장할게요. 0514라고만 적으십시오. .nc 안 적어도 되겠네요. .nc가 자동되어 있으니까. 5에 0514 확인 눌러주면 NC 파일이 만들어지고, 마스터캠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마스터캠 에디터라고 하는 다른 창에서 G코드를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면 G코드가 이렇게 에디터 창으로 뜨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사용한 공구의 어떤 순서고요. 6가지 공구, 그 다음 어떤 데이터인데, 사실 이거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거 뒤로 요만큼 O 뒤에까지는 지우고요. 0514라고 적어주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G21이라고 하는 건 뭐 밀리미터 단위 쓰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장비는 다 밀리미터 단위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요거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자, 요거는 뭐 XY 평면 쓰겠다, 경보준 취소, 장보준 취소, 사이클 취소, 뭐 절대좌표기 그런 뜻이고, 원점 한번 보내자면 G91에 G28에 X0점, Y0점, Z0점으로 해서 원점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공구 교환 위치로 Z축만 보내고 주축을 한쪽 방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 커터부터 이제 이렇게 불러오고, M6이면 공구를 주축에 교환시키라는 뜻이고, 여기다가 그 다음 공정이 센터 드릴 공정이라서 이렇게 대기 공부를 이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상단에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G54 뭐 이렇게 쓰게 있네요. 안전 높이 50이고.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건 부가축인데, 사축, 5축 할 때 A축인데, A축엔 X의 회전을 의미하는 건데요. 3축 장비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A축, 3축 장비에서는 인식을 안 해요, 장비가. 자, 이렇게 보면 2번 공구 센터 드릴 공구고, 맞죠? G81, 그 다음에 3번이 드릴이었어요. G83이었고, 아까 Q값, 즉 팩값은 3mm라고 제가 얘기했어. 맞죠? 구멍이 2개였죠? 깊이가 각각 다르죠? 얘는 그 관통 탭 구멍의 기초 구멍이고, 요건 아까 10mm 구멍이었어요. Z방향. 그 다음 탭 84 가지고, 이렇게 각각 데이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곽 들어가죠. 쭉 한 바퀴 뺑 돌죠? 포켓도 들어가고, 포켓도 마저 다 들어가서 장비가 가공을 마치겠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요거 M015에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EOB를 하나 지워주시면 되겠죠. 다시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G코드가 짜여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결국 저장하고 나면 어디에 저장됩니까? 바탕화면은 이제 여기 이 데이터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맞아요. MCT 장비에 놓고 MCT 장비에서 세팅하고 가공 진행하시면 이 도면에 해당하는 소재가 제품이 완성되겠죠. 제가 이해되셨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있는 걸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X5 모싱센터 구독자 요청 강의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 사실 마스터캠 프로그램 작업에 사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이건 두 번째 시간인데, 이것도 빠뜨렸네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도면 작성하는 거였고 캠에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캠 프로그램 작업이었었어요. 네,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기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 공정도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여기서 사용한 예제는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 응용 가공산업기사의 OC센터 가공장 공유도면 13번에 대한 도면, 이 도면 가지고 이제 캠 작업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